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르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매일 일기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2019년부터 기록을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다이어리를 꾸준히 써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루에 한 줄의 일기라도 쓰는 습관을 들였어요. 제가 이렇게 일기를 매일 쓰는 이유를 총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일을 쓰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제 하루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하루가 지나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생겨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만의 고유의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사라져버리겠죠? 나만 경험했던 이야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그 이야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정리를 합니다. 일기에 어떤 내용을 쓰는지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일기에 쓰는지도 예시를 함께 들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9월 4일 일요일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밥을 먹고 타슈를 타고 가던 중에 중간에 할리스 커피에서 혼자서 거의 3시간이 넘게 책을 다 읽고 중고책을 판매했다. 아래쪽이 젖어있는 책 때문에 결국 한 권의 책만 팔 수 있었다. 타슈를 빌리려는데 눈앞에서 누군가 빌려가시고 자전거 하나는 고장난 것이었다. 결국 3분의 1일 정도 걷고서야 빌리고 집으로 향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날 있었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써놓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하나하나 쌓여서 나만의 고유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제가 일기를 매일 쓰는 이유는요, 감정 해소를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이야기에 대해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생의 이야기 안에는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안에는 나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타인이 나에게 보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이때 이런 감정들은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어요. 내 감정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데도 이렇게 한 줄 한 줄 적어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갈등이나 아니면 타인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정말 좋은 도구가 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감정을 정리했던 일기를 보여드릴게요. 7월 18일 월요일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첫 강의를 무사히 마쳤다. 나를 응원해주는 든든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준다. 막상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생각보다 후련하지는 않다. 역시나 인생은 파도의 연속이구나. 이번에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해낸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확실하게 정리하다 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나의 상태가 어떤지 더 알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피드백 정리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가 있었고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고 이 2가지를 정리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게 피드백으로 정리가 되죠. 여기서 피드백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자면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나아가고 싶다라는 방향을 설정하기 좋은 거죠. 이것도 일기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8월 9일 화요일 날 썼던 일기입니다. 이 일기는 제가 책을 읽고 썼던 일기네요.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를 읽고 쓴 일기입니다. 내 삶에서 당연시되는 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고 내가 평소에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조금만 더 깨어서 조금만 더 신경 쓰기로 했다. 오늘부터 또 시작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책을 읽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회의감이라는 감정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감정에 대한 피드백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피드백을 이런 식으로 일기에 쓸 수도 있겠죠. 저는 일기의 가장 큰 장점이 이 피드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기를 쓰지 않으면 하루하루 그냥 막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느낌이 들고. 근데 일기를 쓰면 그날 하루를 정리하고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나만의 기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생기니까
조금 더 나아갈 힘과 나아갈 이유, 의미에 대해서 많이 얻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네요. 바로 선호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정 정리랑 비슷한 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빼놓은 이유는 자기 이해,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누구랑 있을 때 행복하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즐거운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최근에 관심 있어 하던 뭐 드라마나 책, 아니면 무슨 활동이나 취미 같은 걸 적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먹었던 음식 중에 어떤 것이 맛있었다라는 느낌으로 나의 선호를 정리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월 19일입니다. 월요일이네요. 집 정리의 시간 너무 가벼워져서 행복하다라는 내용의 한 줄 일기를 썼고요. 같은 날에 긴 일기를 보면 하루 종일 집 물건 정리하고 누워서 미니멀리즘 영상 보고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면서 물건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인생에서 꼭 필요한 나를 만나는 시간. 오늘 계획한 것들은 못했지만 공들인 시간만큼 집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이 봐도 제가 미니멀리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단번에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호를 정리하는 예시를 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일기를 쓰는 이유 4가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를 정리하고, 두 번째로 감정을 정리하고, 세 번째로는 피드백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선호를 정리하는 이 4가지에 대한 예시도 함께 나눠봤어요. 이 4가지 이유를 딱 제가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게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다양한 감정들과 다양한 선호 그리고 다양한 성찰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그 안에서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걸러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오늘은 제가 일기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기록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았어요. 방학만 되면 일기를 왜 그렇게 쓰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방학이 끝날 때 반 픽션과 반 논픽션을 합쳐서 이렇게 쓰곤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기를 왜 그렇게 쓰라고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일기를 쓰시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일기를 쓰는 이유 아니면 기록을 하는 이유를 이 댓글창에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과 이런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행복의 원천이고 정말 삶의 의미가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안녕. 이 뒤에 있는 화분은 제가 이번에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요. 이분은 오로라 씨고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분은 올리브 씨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파리가 조금조금한 게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리브 씨는 햇빛을 좋아한다고 해서 오늘 촬영 엑스트라 마쳤으니까 햇빛에 제가 모셔놔야겠습니다. 그러면 올리브 씨와 함께 퇴장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햇빛에 놔야지.